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범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또한 눈물을 보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대국민 호소력이 커진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따라서 눈물을 보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참모진의 의견을 수용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눈물을 보일지가 지켜볼 일이고요. 자식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모두 울 때 같은 여성으로서 왜 박 대통령은 울지 않느냐는 얘기가 사실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니어서 예간장을 끓는 듯한 고통을 모른다는 얘기에서부터 아마도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울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애국전선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나를 비춰주네 불빛 하나둘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멀어져 가며 눈물 그 위로 떨어지네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9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세월호 특집 대국민 방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국민 담화 아니고요. 대국민 방화예요. 불 질렀다고. 오늘 방화 소식이 굉장히 많아. 방화가 아닌가? 불 소식이 굉장히 많아서요. 네, 전국 곳곳에서 불이 나네요. 우리 국민들 마음에도 차이들이 있는데 네네. 이 대국민 방뇨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방뇨. 그것도 괜찮다. 들어. 대국민 방뇨. 들어. 네. 근데 그런 좀 그러잖아요. 그래 대통령인데. 이게 네. 뭐야 이게? 지금 대통령 얘기였어? 이게 학문이야 그럼? 나는. 학문이 아니구나. 뭐야? 근데 저 오늘 놀라운 사실을 과학이 갈 알았죠. 뻔했어요. 네, 왜요? 이 눈화장은 안 하시는 걸로. 그래요? 이게 보통 그 연예인들 번지잖아요. 마스카라 눈물 뭐 흘리면 이런 마스카라 쫙 검정색으로 떨어지잖아요. 워터프루프가 있잖아요. 눈물을 그런 거 흘려도 모르는구나. 몰라. 완전 방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화장품 방수가 돼? 그럼요. 그럼 땀은 어떻게 나가? 수영장에서도 거뜬한 워터프루프가 수영장에서도 있어요. 돼요, 그게? 그럼요. 야, 워터프루프 이제 수영장 가도 있지. 예? 우리 확인이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야. 쌩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바람직한 거지. 그 수영장에서까지 방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뭘 알 수가 있냐 이거지. 진실까지 또. 이거는 여성들의 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화장품이 아니고 뭐 옛날에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고무 가면 찍 뜯는 거 신기했잖아. 지금 하기 그 수준이다. 가면의 수준이다. 근데 수영장에서도 앉으면 뭘로 닦아? 세수도 안 지는 거? 워터프루프 전용 또 거지. 클렌징이 있죠. 그래갖고 또 팔아먹는구나. 야, 영리하다, 역시. 이 자본의 힘은 위대해요. 매니큐어를 대단한 것 물로 같아. 못 지우잖아요. 그죠. 네, 뭐. 그 기름으로 지르는 거네. 네, 기름 소재, 뭐 이런 걸까지.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미션 임퍼서블 이런 영화 보면은 가방 딱 열면은 탁 치면 이제 나오잖아요, 가면이. 그렇지. 앞으로 한 10년 안에 이런 상품 나오지 않겠나. 그게 지금 3D 프린터가 네. 지금 이제 히트를 치고 있죠. 네.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그래서 정하나 미래가 전지형 가면 이런 거? 네, 정하나 미래가 밝아요. 시끄러워요. 희망을 잃지 마. 시끄러워요. 나는 정하나 가면을 애용할 거야. 노상방뇨하게. 무지르고 막 또. 진짜. 더러워. 네. 아, 아니, 오늘. 사실 기분은 오늘 웃을 기분은 아닌데 이제 저는 화내지 않기로 했어요. 이러면 너무 이 정신 건강 및 육체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밝게 살자. 달 우울증 동안. 걸릴 것 같아요. 힘들수록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난주에 심리학자 한 분하고 강연을 좀 같이 몇 번 하게 됐어요. 세네 번을. 주말에 강주에도 이제 같이 가서 학생들한테 이 상담 세월호, 받으신 건 아니고요? 세월호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광주에서 오니까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지. 3시간 반 동안 기차 안에서 강의를 들으셨고. 강의를 심리학 강의를 들었어요. 세뇌됐구나? 세뇌됐어. 뭘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계속 우울하면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냥 부딪혀야 된다. 아니, 나는 현실을 직시하면 할수록 점점 암울해져서 울이 깊어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사람이 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를 넣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조울증이 되는 거야. 그치. 그것도 안 좋아. 우울증도 안 좋지만 조증도 안 좋아? 조울증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없지. 근데 어떻게 조를 넣어요? 그분 말씀을 드리니까 3단계로 이게 심리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직면. 뭐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 문제건 사회적 이론적으로 문제건 그럴 듯한데 네. 직면. 사회적 문제건 그 아주 직시를 해야 된다. 괴롭더라도. 그래갖고 완전히 보통 괴로움에 피하죠. 바닥까지 가서 그래야 자기 이런 문제를 안고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승화라는 게 있다. 그게 되나? 네, 승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뭐 그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취약성이 있으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승화는 뭔가 뭐 촛불을 든다든지 사회를 바꾸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승화가 된다는 집회 거예요. 및 시위. 네, 이분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제의식 비슷하게. 근데 그럴 듯하다 했더니 이론이 너무 단순해. 직면했는데 승화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정신 건강이 우수한 사람의 경우고 빨리 나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직면을 했는데 승화가 안 돼. 그럼 거기서 창란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약물 치료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 현실을 스스로 못 이겨. 그럼 이제 창란이 되거나. 인정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 극복. 그리고 이제 실제를 바꾸는 거지. 이 자기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그 실제를 바꿔놓는 뭐 3단계로 발전한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론적으로 약간 종교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구원파? 애국전선도 승화를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술이 그 승화를 시키는 작용을 대단히 잘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세라피라는 게 있죠. 네. 아트 세라피, 미술, 음악, 치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릴까? 우리 헛소리. 수다 승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토크 세라피. 네. 좋아요. 토크 장난 세라피 같은데, 해보자. 우리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잘못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장난 같은데? 근데 일단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해보자. 네, 미친 그러니까 거지. 웃음으로 승화하자. 우리는. 현실 도피. 창란. 이 상황이 웃는 게 더 미친 것 같다. 그래서 각하는 끊임없이 폐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그럼 직시를 하되 우리는 승화를 시켜버리는. 근데 왜 웃음으로. 폐하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어? 오늘은 대국민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는데. 눈물을, 그러면 폐하께서는. 방류라며 아까는. 그건 난 폐하께서는. 폐하인지 모르고 얘기한 거야. 폐하께서는 그러면 직면 다음에 지금 그분은 승화를 하신 건가요? 그분이요. 우리 폐하의 정신 세계도 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심리학자. 뭐랍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잘못하니까 비판하고 대통령 문제 있다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분은 병 걸린 거래요. 심리학적 진단으로 지금 우스갯소리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자아를 정확히 볼 수가 없는 상태에 이미 돼 있다. 왜? 그래서 자기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 마음의 병을 직면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공주병이잖아. 그래, 그래서 너 봤어. 그래서 다 아는 얘기를 어렵게 돌려서 해. 병 걸리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자기 병 걸린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분이 아픈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픈 사람한테 우리가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어, 이제? 몰랐어, 원래는. 우리 한 시즌3부터 알았던 것 같은데. 아픈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남은 거는 광기로 표출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저는 이 구원파 큰일 났다고 봐요. 아마 이제 정말 다이나믹한 경찰의 연행 작전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방화를 분석을 해보면은 대국민 방화를 분석하면 다음에 행보가 보여요. 거기 뭘 하시겠다. 20 얼마? 27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9만 평 되는 거더만요. 야. 그러니까 경찰들이 입구에서 그거보다 더 넓어요. 네. 104만 제곱미터. 아, 그래. 의미가 다 104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147필지인데 그걸 내가 방송에서 뜯어서 구역별로 해설을 해주기 위해서 지도를 하루 동안 면밀 검토를 했더니 그런 걸 왜? 147필지 104만 평방 제곱미터인데 그럼 몇 평이지? 그러면은 대충 한 거의 30만 평 정도. 근데 그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야. 금수원의 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회 땅이 있고 그건 뭐 쪼개져 있는 또 거니까. 하나 둘 셋 영농조합이 이제 농장으로 끼고 있는 땅이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곳에 다 있는 거예요? 같은 곳에 모여 있어요. 30만 평이면 저기 소유주가 세 개로 나뉘어 있는 에버랜드 거지. 뭐 이 동네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용 규모가. 정도. 네. 그렇죠, 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헬리콥터 쫙 가가지고 왜 밧줄 탁 떨어뜨린 거의 뭐 다음에. 지옥의 묵시록. 아, 그렇죠. 그런 영화 많잖아요. 아, 근데 테러리스트 소탕하는 건가요? 제가 또 본 게 있어요, 광주 갔다가. 그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휴게소에서 전투경찰 난리가 났어. 그 휴게소에 얘네들 또 이 젊은 전경들이 그 과자 사 먹느냐고. 담배 하러 사러 갔다가 한참 기다렸어요. 줄 서가지고. 편의점에서 이 민중의 곰팡이들이 민생에 이게 피해를 준대? 다 이봉원 씨처럼 생겼어. 애들이 아주 신난 거예요. 과자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의경 애들이 근데 뭔 죄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5.18 행사 때문에 아마 좀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지. 타 지역에서 광주로 지원을 그러니까 서울로 온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온 것 같아요. 서울에서 내려갔다가. 아, 원래 서울이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은 토요일 날 서울이 난리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에 5만 명 뭐 이렇게 모였다 그러는데 거기에 병력을 투입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지방에 착수하거든요. 인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서울 경찰이 내려간 거야 광주로. 그게요. 좀 비하인드가 있어. 그러니까 대충 이제 경찰 쪽에서 추정하기는 한 3,000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그래요. 아, 서울에 얼마 안 올 거다. 대충 보고 내려간 거구나. 왜냐하면 그 전주 토요일에도 촛불 추모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약 5,000명. 왜냐하면 그때는 안산에 합동분향소에 엄청 모였잖아요. 2만 명. 그러니까 이제 안산으로 모이고 서울 청계광장은 뭐 한 5,000명. 그러니까 한 3,000명 내외. 왜 지난주 대비로 비슷하겠지. 언론도 예측 잘 못했어요. 근데 그 전주에 보면은 광주 쪽이 좀 과격하게 뭐 과격하다고까지 할 건 없는데 횃불 시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다른 데 비해서 막 횃불 들고 그치. 시각적으로 좀 무시무시해 보이잖아요. 광주니까. 스케일이? 광주 스케일로 이렇게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일치겠다. 그리고 또 많이 모였더라고요. 주말에도 한번 10,000명 모였다고. 그쵸, 10,000명 정도. 근데 서울하고 비교하면 대단히 많은 거잖아.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광주 경찰들이 사실 보면은 광주는 좀 특이한 곳인데 경찰들도 좀 비슷해요. 동네 분위기. 자치지 자치. 진정한 의미의 자치. 뭐 저기 뭐 에스코트 해주고, 뭐 길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좀 방치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니 원래 나쁘게 그렇게 하는 게 얘기하면. 맞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집회가 난 거니까. 그러니까 평화적 시위에 관해서 이 물리력으로 과잉 진압을 하면 이 군중 심리를 다 배우는데 시위 진압하는 사람들이 아까 심리학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의 볼륨이 커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정말 일촉즉발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집회 자체가 격앙되기 위한 모임이란 말이야. 어떤 이슈든지. 그럼 거기에 이제 퇴로를 열어주고 평화적인 집회하고 스스로 이제 외치는 걸로 한풀이하고 살풀이하고 넋두리하고 끝나는 게 시위의 원래 평화적인 목적인데 그렇죠. 문제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장복 얘기도 나오고 저는 어제가 그저께 밤이 이제 지금 얘기한 촛불 청계광장 촛불이고 어제는 많은 수가 아니고 학생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100여 명이 침묵 시위를 했는데 그때 경찰이 다 모였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이 싸고 있던데. 갑자기 이제 그 토요일 그 청와대 일부 간 그 300여 명 연행한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약간 불법성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불법성이라는 게 불법성 좀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집시법상 보면은 그럼 뭐 경찰이 잡아갈 수도 있겠지. 좀 있으면 어때? 우리 운방 이렇게 하든지.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 같은 게 합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추모 행진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막 잡아가더라 이거. 그다음에 이제 광주가 좀 방치돼 있는 것 같으니까 서울도 급한데 좀 내려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말을 이 전환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부 대응 방식이 좀 바뀐다 지금.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방화를 딱 하시는 거야. 다음은 불쇼. 뭘 하시겠구나 이제 진짜 불을 지르시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불쇼. 그러니까 막 잡아 쳐놓고 이러는데 이런 그러니까 담화가 사실은 참 그렇잖아요.
엄한 뭐 해경 해체라는 저는 그건 태어나 처음 보는데. 야, 대통령 사과하고 해경 해체 이거 말고 남는 게 없잖아. 지금 실시간 검색어로 계속 해경 해체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나름 이 운동권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20여 년간 이 재야 생활을 했는데 많은 조직을 해체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국정원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건 다 해체하자 해봤는데. 야 해경 해체라는 건 내 생각을 못 해봤구나 그동안. 그러네. 각하의 어떤 이 창조적 능력에 깜짝 놀랐어요. 공안부 해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 지금 이 발언이 새누리당의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에게랑 똑같은 거야. 뭐냐면 충격적이고 대담한 담화였다. 뭐가 대단해. 기발하잖아, 해경 해체. 아무도 못했던 이야기를 창조적으로 한 거니까. 그럼. 61년 해경 창설 61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이것만큼 생각 못 했어요. 오늘의. 수많은 운동권들도 해경 해체라는 구호는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오늘의 충격받았어요. 명품 댓글은요, 독도는 누가 지켜요? 뭐 독도는 국가안전처. 국정원이 지켜줄 거예요. 해경 해체. 그러니까 이제 사인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현 부장이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수순이 어떻게 가겠구나. 이제, 구원파, 한수원. 뭐, 어디를 때릴까 정도로 한수원은 한국 수력원자력이고, 금수원. 왜 이상한 쪽으로 가세요? 한수원도 해체. 아니, 헷갈릴만은 해. 왜냐하면, 오전에 대국민 당화를 후다닥 끝내시고, 27분 정도 걸렸어요. 기자 질문 없고, 오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떠났는데, 그쵸? 이게 원전 착공식. 맞아. 그래서 헷갈린 거니까. 헷갈릴만 하다. 수원 쪽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으신가요? 근데 제가 좀 이 대국민 담화를 냉철하게 뜯어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평을 며칠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거를 속기를 하면서 봤어요. 속기한 거를 트윗으로 다 날렸어. 5덩어리 정도로 요약이 돼. 키워드만 요약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핵심은 뭐지? 제가 대학원 시절에도 항상 해경 해체 정리맨이었단 말이에요. 해경 해체가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요 그거를. 이게 우주의 원리라는 게 블랙홀이 있으면 화이트홀이 있는 거예요. 웜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체로 끝 이게 아니고 한 조직이 해체됩니다. 앞부분에. 근데 이제 잘 워딩을 보면 고귀한 희생을 기려요. 그죠. 이게 왜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건지 난 좀 난감했는데 어찌 대통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어쨌든 멘트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과해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적으로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해경을 해체해. 그죠. 거기서 이제 이게 약간 논리 비약이 있어. 본인의 책임인데.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해경을 해체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쭉 그런 게 반전의 묘미 아닙니까? 그게 앞부분이야. 그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책임지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오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가면서 이제 새로운 조직이 신설됩니다. 그게 국가안전처거죠. 그러니까 이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해체되면서 하나가 창조돼요. 창조적 파괴인 거죠. 슈페터 이론을 따른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게 포인트야.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리더 입장에서는 해경 해체? 극단적인 조치야. 그럼 예를 들면 김석균 해경청장 경질해서 즉각 해임. 그럼 해임으로 끝이 아니라 유가족도 그렇지만 실종자 가족이 당장 나올 반응이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해? 그죠.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이미. 예를 들면 제 생각엔 해경 해체 그럼 그 다음에 자 지금 구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실종자가 18명이 있으므로 해군이 모든 이제 구조 업무와 인양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권한 위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리더잖아. 해경을 해체한다는 얘기만 하고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는 건 한참 후의 이야기예요. 프로세스가 걸리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뭐 국가안전처장이 누구라든가 임명을 바로 해서 오늘부터 복무하시오라든가 지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람이 등장을 안 해. 사람이 없어. 조직을 주물러 계속. 뭐 프로세스를 주물러. 그러다가 이제 사람은 이름은 실명거론이 안 됐지만 하나가 나와요. 선장이 나쁜 놈이란 얘기는 안 빼먹어. 선장과 선원, 그리고 선사, 청해진 해운, 그리고 이제 일각의 어떤 수익 추구에 매몰된 어떤 기업의 탐욕,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그죠. 실명이 어디 나오냐면 희생자만 이름을 읊어요. 맞아요. 유병헌 회장도 나오잖아요? 잠깐만. 유병헌 회장 나오나? 유병헌 회장은 실명이지, 상징은 아니니까.
유병훈 회장은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단어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 저도. 일단 청해진 해운 뭐 이런 식으로 청해진 해운.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선장 이 정도로 이제 이 직위직책이 언급이 되고 없어. 희생자의 이름만 끝에 읊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느낌으로는 누구나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텐데 이 87년도 이한열 열사 노제 때 문익환 네,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코스프레 비슷하게 유명한 진행이 연설이죠. 되고 그때 이제 눈물이 왈칵 이제 흐르죠. 네. 그래서 저는 황당했던 게 뭐냐면 죽은 자의 이름만 불러지고 책임져야 할 자, 앞으로 책임을 그러면 수행할 자는 이름이 없어. 조직만 있어. 국가안전처가 누굽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조직 뭐 건물 만들어 놓고 국가안전처 간판 붙이면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럼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어떻게 지칭되냐면 특수, 첨단, 전문, 민간, 관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쵸. 그 누가 한다는 거야? 누가 저걸 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저는 거지. 폐하의 철학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참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받았어.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왜요? 왜? 아무도 안 다쳤잖아. 그러니까 그래 산 사람은 산 왜요? 사람 이런 정신이야. 왜요? 해경을 어마어마한 해체하잖아요. 담화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책임을 지는. 아니 다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 안전행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행정이 안전을 띄어냈어. 행정만 남았어. 또 해양수산이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 이 해상 안전을 띄어냈어. 산업 발전만 전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씨개명. 그래서 이제 수술이 되는데 이분의 눈에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조직들이 보이는 거야. 이게 대단한 눈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도 왜 책임져라. 책임자 처벌이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죠. 해경을 해체한다고 해서 누가 뭐 그죠. 어떻게 해경이라는 했죠? 조직이 해체되는 거지. 거기서 그럼 누가 해경이 뭐 지휘를 잘못했다. 그럼 청장이 날아가든지. 큰일 날 말씀하지 뭐 마세요. 일선에 있는 그 지휘관이 법적 책임을 지든지. 책임질 수 없는 말씀 행동대장은 하지 마세요. 왜요? 전국에 해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한두 명이 아닐 해경. 거예요. 해경이. 그분들이 얼마나 놀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해체하다니. 이거 전 놀라운 게요. 내각 총사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혹은 근데 이제- 내각 총사퇴는 요구고 예. 이 유가족 대표를 청와대에서 면담할 때 그 청와대 앞에서 밤새게 하고 나서 박준호 예. 이제 정무수석이 만나고 대통령께 뜻을 전달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좀 본격적인 사과를 할 때 그 굉장히 이상한 워딩 원고가 그 녹취록이 다 공개됐잖아요. 예. 이례적으로 그때 이제 개각 얘기를 유가족 대표에게 합니다. 그래. 유가족 요구는 민간인 우리가 유가족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특검 요구라든가 구체적인 9개 항의 요구를 하는데 뭐 검토해 보겠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보겠다 하지만 지금 수사를 뭐 믿어달라 뭐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이어서 유가족이 그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얘기만 들었다 이렇게 이제 좀 불만을 표시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개각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각 총사퇴라는 얘기가 이미 이제 뭐 촛불 집회 현장에서도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야권에서도 전면 개각은 해야 되지 않냐. 내각 총사퇴까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총리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사직서를 냈죠. 시한부 총리라고 하죠. 네. 근데 전혀 없어 그 얘기가. 최소한의 인적 쇄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임이 있는 뭐 안행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나 여기는 뭐 정리를 하겠다든지. 근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어쨌든 뭐 여기는 정리를 시키겠다는 뜻이겠죠. 뭐 근데 부처를 이 정도 청와대가 쪼개놨으면. 오늘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술밥에 첫술밥에 배 부르랴. 그러니까 지금 아랍 그 에미리트 일정 1박 2일. 원래는 17일에서 23일까지 뭐 일주일 순방인데 네. 이걸 1박 2일로 압축해서 갔다 오니까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는 바로 이제 인선 작업에 들어가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후속 조치들을 하실 거다 그랬는데 그럼 제 생각에 이제 총리 발표가 대박으로 날 수 있어요. 알사하드 무스타파가 총리입니다.
긴급 공수해 왔습니다. 창조적이다. UAE에서. 와, 민영화 관피아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렇지. 외국에 수입해버리면 관피아가 해체되지. 그렇지. 월드컵 때 히딩크 형이 반. 그리고 그렇지. 이분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절대 술을 먹지 않고 향응을 접대받을 수가 없다. 아, 그렇네. 독실한 무슬림들이다. 좋은 이렇게 방법이에요, 할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독실한 무슬림도 우리나라 오면. 금방 망가져. 그럼요. 당연하죠. 강남 한번 갔다 오면 되는데 뭐. 나 근데 R형이야. 시간 문제, 시간 문제. 저는 희생자 가족 측에서도 이제 일성이 나왔는데, 좀 진정성 문제, 눈물까지 흘리시고 이러긴 했는데,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 게, 뭐냐 하면은, 18명 아직 구조를 못 했잖아요. 그쵸. 실종자. 네.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 그러게. 이게 제일 당면하고 제일 급한 일이잖아, 사실은. 빨리 다 찾아내겠다, 어떻게 이건. 그냥 모두에서라도 살짝, 아직 못 발견한 실종자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하겠다라는 한 문장만 딱 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과 없어. 이걸 준비한, 문서를 준비한 보좌진들이 있겠죠. 뭐, 실장님이시겠지.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지나간 일인 거예요. 그치. 과거형이 돼버렸다는 거야. 여기에 담겨진 어떤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생중계로 대국민 사과와 대책 발표, 담화를 다 보고 실제로 그 팽목항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죠. 고성을 지르면서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민대변인이나 대통령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구조 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뭐 이렇게 사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담화 발표할 때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그 시간에 또 방송국에 있었는데 이 담화가 9시야. 그러면은 8시 한 늦어도 3, 40분에 원고가 뿌려지거든요. 그거 이렇게 프린트한 거 리뷰하면서 그치, 방송에서 새로 그렇게 들어간 준비해야지. 얘기 없나? 뭐 토시대로 했나? 이렇게 보는데 원고가 안 나온 거야. 5분 전까지. 그래서 원고가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이 고심을 해서 다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원고를 한 8일 준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난주 일요일에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를 긴급으로 일요일에 했고 그때 대국민 담화 2차 사과한다. 이렇게 나왔고 빠르면 이번 주 내 늦으면 다음 주 초에 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 밀린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목요일까지 저 발표가 안 났으니까 나는 주말에 하긴 어렵겠다. 왜냐면 못하지. 금요일 날 5.16에 발표하면 좀 골 때리거든요. 그렇지. 좀 민망하지. 또 일요일에 발표 많이 했어요. 5.18에 발표도 좀 골 때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날짜를 이 두 개를 피하다 보면 월요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인데 오후에는 또 해외로 출국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했는데 그때까지 탈퇴네. 원고를 주무르고 있으면 정말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종자 가족을 생각하기에 넣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죠. 그 상황을. 그리고 이 오늘도 이제 한 2-3개 방송에서 같이 이제 보수 논객하고 이제 대국민 담화 토론을 했는데 문제는 보수 논객들의 목소리가 그 메시지를 해석해주는 힘들이 그분들에겐 있어요. 저는 행간을 못 읽고 그냥 관심법 그 유명. 나는 그냥 저 이 텍스트만 읽고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형님도 빨리 관심법을 배워야 돼. 근데 그분들은 왜냐하면 폐하의 심중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간을 딱 눈빛만으로도. 해서 자, 이 오늘 담화의 주요 내용은 이제는 정부가 알아서 조치할 테니 믿고 가만히 있으라. 일상으로 가만히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확히 분석하셨네요. 그런 거야? 정확히 분석이에요, 그거는. 역시 그분들의 관심법을 생업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으라 이거잖아. 나는 그런 게 어딨어요? 생업에 돌아가는 말이 어딨어? 막 이런 건데. 다들 촛불 끄고 생업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으라. 배가 어떻게 되건 뭐 이런 메시지라는 거야. 전체적인 전 느낌. 자기 위치를 지키며 정위치를 지키며 살던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다. 근데 아까 이제 그 해경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안전행정부도 사실상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행정 기능만 남긴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되는 거고 행정부 그렇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총무청 거예요. 해수부도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걸 다 어디를 하는 대로 모으잖아요. 국가안전처. 국가안전처로. 근데 여기 전 약간 섭뜻한 느낌이 드는 게. 왕권 강화지 뭐. 그래. 왕권 강화라는 그 딱 느낌이 온 게 뭐냐면 이름부터 좀 이상해요. 이게 약칭이 어떻게 합니까? 국안부잖아.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 이게 있어요. 미국에. 국토안보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부시 때 9.11 직후에 그게 언제 생겼냐? 9.11. 페이트리엇 액트 만들면서 생긴 거지. 9.11 직후에 그거 무슨 뭐 습한답시고 그다음 테러의 전쟁 선포하고 그럼 만들어지는 게 국토안보부야. 그리고 모든 정보 기능을 이쪽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법, 패트리어트법이 통과되죠. 그렇죠. 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합법적인 국정원? 그러니까 그런 양재에서 일하는 국정원. 그러니까 그 국정원 음지에서 일하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기무사, 국정원 뭐 이거 다 합치는 거예요. 그 네이밍을 제안합니다. 국안부가 뭐야? 이게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안 좋고
그냥 모든 거는 이름은 일원화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게 이게 안 좋았었던 것일 수도 있어. 뭐 이게 장명가 역술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 국가안전처, 구간처 이거보다는 국가보위처가 좋죠. 국가보위. 왜냐하면 북쪽에도 이렇게 상응하는 조직도 있고 서로 협업을 해야 되니까. 아, 근데 국보처 이거 좋잖아. 어마어마하게 처지만 지금 기능을 보면은 적어도 3개 이상의 중요 기관들의 기능이 합쳐지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 여기에 뭐가 또 합쳐질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가게 될지 모르겠고. 여기는 특공대도 넣는다 그랬어. 그 저기 특수기동구조대. 특수기동구조대. 이거를 이제 누구를 구조할까? 얘들은 그러니까 뭐 말은 구조대? 말은 이제 저기 골든타임 위기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뭐 첨단화하고 계속 훈련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발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이제 겪은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발표를 보면 그 현업에 뛰는 분들 계시거든요. 119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맞아.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안 그래도 그 박봉에 예산 안 나가지고 허덕허덕 하는데 여기 또 이제 누군 앞에 무슨 기동 구조대 뭐 이런 거 붙여놓으면 옥상옥이 생기는 거지. 여긴 119고 저기는 이제 118이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 국민들도 헷갈리지, 전화번호. 그러니까 이런 걸 막 그냥 뻥뻥 지르기 전에 뭐 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검토를 하고 근데 해외 사례 재밌었던 게 폐학에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했던 대책 문제 있잖아요. 해경해체? 대책, 요 담화에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뭔가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그때도 국가안전처였어요. 가칭 국가안전처 얘기 되게 신설을 오래됐었지.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약간 동문서답하는 느낌이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걸 대단히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참에 그리고 기회다? 이걸 뭔가 좀 거대화하고 있다,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거는 국가 어떤 재난에 대한 대응 위주로만 얘기를 했는데 국가안전처? 그러면은 대응해야 될 게 대단히 많을 수 있잖아요. 국가 안전과 관련된 모든 걸 대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무인기 나오면 안전처가 그죠? 가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북 관련된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쪽으로 다 통폐합되면서 전반적인 국가 위기 관리를 하는 이런 기능으로 가게 될 수 근데 있는 가능성이 그거는 있다. 지금 논리적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좀 과잉된 생각으로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봐야죠. 그 NSC 상임위가 우리는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안보는 우리 거다. 국방 안보 우리 건데 이 재난, 그러니까 내부에서 터지는 재난은 우리 거 아니다. 그래서 그게 선이 그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저는 이제 상응하는. 재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분명히 맞다고 봐요. 근데 자꾸 뭔가 비대화되고 계속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는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안보와 연결될 수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유사시에 재난 유사시에 군이 동원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선을 갈라놓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변호사들이 화내요. 세월호 참사가 왜 천재지변이냐. 그러니까 천재지변 아니죠. 말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재다 인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정도의 사건이 인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문제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면 범죄적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숭례문, 뭐 대구 지하철 참사 다 참사의 인재가 복합적으로 얽히지만 처음에는 뭐 정신 이상한 분이 그냥 방화를 한다든가 이런 작은 촉발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방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배트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트맨 영화처럼 하나의 거대 조직, 빅브라더 같은 거대 조직이 나타날 수도 그다음에 있는 거예요. 휴대폰은 상시적으로 도감청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 희한하게 그게 지금 현실에 적용되고 있긴 해요. 저기 뉴욕 경찰이 왜 그 범죄 발생 지역을 그 이제 뭐야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만 범죄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들을 데이터 관리하죠. 그걸 순찰을 강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또 우리나라가 따와가지고 그걸 아니 또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이지만 해외의 국가 원수의 전화도 감청을 비롯해서 미국 내에 혹시 이제 범죄 가망자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있다는 걸 폭로한 게 스노든이잖아. 그렇죠. 네. NSA가 그걸 하고 있다고 폭로한 거잖아. 근데 국가안전처 말고요. 원래 김장수 실장이 그거는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예. 그게 뭐 비슷한 역할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그건 청와대니까. 예. 거긴 지휘하는 데고 이제 현업에 복무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근데 국가안보실도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원래는 뭐 그 사람 얘기인 군과 거고. 관련된 얘기라는 거지. 원래는 거기서 맡아서 어쨌건 그 청와대가
어쨌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원래는 그걸 이제 좀 지휘를 하는 컨트롤 역할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체계상은 이렇게 돼. 지휘체계는 잘 모르겠고 보고체계상은 확인된 게 뭐냐면은 세월호가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정원에 왜 보고를 하게 돼 있느냐.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엎어지고 뭐 이런 건 재난이 되잖아, 국가.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고 있는 국정원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야. 국가의 모든 정보를 취합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 국정원으로 일단 배가 엎어졌다 그러면 재난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정원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국정원에서 판단할 거 아니야. 아, 이건 뭐 국가가 개입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럼 국정원이 어디로 보고를 하냐면 국가안보실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김장수 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야 돼. 그럼 당연히 보고 체계가 이렇다라는 건 지휘 체계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고는 받았는데 나는 몰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왜냐면 아니야. 지휘라는 것 자체가 명령과 지시 그죠. 외에 뭐가 있어. 명령 보고 지시 외에는. 그러면은 이건 아무리 김장수 실장이 부인을 해도 실제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맞는 거예요. 최종 보고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인 거니까. 근데 그걸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폐하 입장에서 수족을 다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폐하께서는 청와대와 정부를 분리해냅니다. 그 놀라운 보통은 일이 정부 벌어져. 그러면은 청와대가 정부의 아니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수반과 행정부가 달라. 박근혜 정부. 거기는 왕정이잖아요. 그래서 왕국이고. 대통령께서는 이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오늘에 와서야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원화 시켰던 것을 다시 통합을 시키는 게 이제 오늘의 담화인데 그 이전까지는 정부를 열라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다른 조직인 거지. 그럼 정부의 수반은 누구지? 보니까 총리 같은데 이분은 사임을 했고 이분 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좀 또 하나 또 의문점이 가는 게 해경 해체와 관련해서도 제가 좀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이건 그냥 뭐 일단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여기다 이제 다 희생양으로 정리하는구나. 딱 두 축이에요. 해경 하나 족치고 이제 내일이나 한 내일 모레쯤 전 오늘 밤 유력하지 않을까 보는데 금수원 예. 상륙작전하고 누구 그러니까 잡아내고 항상 이 해외로 나가시면 뭐가 나오잖아요. 변고가 터지는데 그게 그런 변고인가? 내라는 모도 그때 터진 거잖아. 그렇지. 저는요, 전자결제. 예. 저 민주노총 쳐가지고 철도는 좀 못 잡았잖아요. 예. 아마 커피 믹스 사건. 똑같을 것 같아. 금수원 들어갔는데 유 회장은 못 찾을 거야. 나의 추리로는 지난 주말에 튀었거나 이게 가깝게 보면 아니면 애초에 튀었거나 전부터 없거나. 아니 초기에는 있었다는 건 확인됐어요. 막말로 50 실세였잖아요. 50 실세뿐 아니고 이 양반이 최근까지도 50에서 뜨긴 했지만 70년대 후반부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이 사회 사업을 병행하는 출중한 사업가로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인 발명가까지로 소개가 되면서 사실은 이 유신 정권 말기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탁 이게 빨대를 꽂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뭔가 힘이 친하게 있으니까. 지내고 술 먹고 친분이 있다가 전 장군이 이제 대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읍소하고 가는 거지. 집회민 시위가 조금 그러니까 해경하고 구원파 쪽으로 독박 씌우고 이쯤에서 마무리하시겠다 이런 저는 의사로 보이는 게 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해경 해체라는 게 대단히 정치적 수사다 이게. 실제 해체한다고 뭐가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게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왜요? 폐하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하가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자리에서 내부 회의, 외부 면담 이런 데서 강조한 게 뭐냐면 국가 개조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 평론가들이 국가 개조란 말은 좀 과하다. 정부 개조지, 정부. 근데 예를 들면 오늘 발표가 해경을 해체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 민간 영역에 있는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다 잡아서 엄벌할 것인데 그 이후 논거를 모르느냐 하면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이 피해 보상에. 그러니까 이 사고를 터트린 자들이 모두 다 자산을 부정적으로 비리로 축제한 자산을 다 국가가 몰수해서 이걸로 사고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담화에서 합니다. 구상권 청구 끝까지 이제 추구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민간을 손보는 것은 결국은 관련된 기업인들을 이제 처리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 피해 보상액을 다 구상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요걸 합쳤을 때 이게 국가 개조 수준인가?
국가기조 아니거든요. 정부의 부분 조직을 그치, 개편하는 일부 거지. 일부 개편인 거지. 해경 같은 거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체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자극적인 단어를 일부러 골라 쓴 것 같아요. 그게 선동성이 있는 거야. 해경 엄밀히 말하면 해경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경찰이 없어질 수가 있나?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러면 걔네들 뭐라 부를 거야? 폴리스? 그냥 폴리스? 시폴리스. 영어로. 시폴? 시폴. 이런 시폴. 괜찮다. 그러니까 바다에 어쨌든 저기 독도에 해군을 파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뭐라 부를 거냐? 폴리스. 우리가 시폴 경찰 이런 시폴. 그러니까 미국을 검토하면요, 이제 이 KCG라고 부르게 돼요. KGB도 아니고 KCG가 뭐냐면 미국은 USCG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해안 경비대 해서 US 코스트 가드 CG. 근데 이게 제4군이라고 해서 육해공 해병대가 있고 제5군이라고 불러요. 이 해안경비대가 정규군이 35,000명, 그 다음에 예비역이 35,000명, 자원봉사자 수만 명 해서 8만 명 규모인데 미국 그런 건 진짜 부러워. 이 사람들이 뭐 땅덩이도 넓고 바다도 넓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해군은 대양으로 가는 거고 해안경비는 이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민자, 불법 이민 많지, 밀수 많지, 그 다음에 뭐 해적도 검색하고 이들이 내륙에서 구조는 미국 내에서 최고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들이 뭐 이 카타리나 태풍 사건 그러면 뉴올리언즈 들어가서 구조 수색해. 9.11 때도 들어가. 그래서 이들이 재밌는 게 이 미국 해안 경비대 마치 경찰처럼 활동을 하다가 전시에는 군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해군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안 경비니까 해군 역할을 다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가 좋단 말이야. 선명히 바다니까. 어디 해외에 족치러 가고. 그러니까 군은 아니고 평시에는 해안 경비대. 그러니까 이게 해경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전시에는 어차피 이 군경이 합동작전을 펴게 돼 있으니까 경찰권이 군으로 이 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될 건데 이름만 해경을 해체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해경이라고 도로는 못 붙이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거는 뭐냐면은 해경이 주요한 수사 대상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해체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통으로 날려버린다?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책임질 놈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은 있는데 조직이 없어져. 조직이 없어진 상태면은, 그러니까 해경, 이란 조직 자체를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가 왔다 갔다 한 거고, 뭐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보고는 어떻게 했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공중분해돼 버린 거야, 갑자기. 그러면 그러네요. 검찰은 어디 가서 수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럼 국가안전처로 만약에 일부 가잖아. 그럼 국가안전처로 수사하나? 어쨌든 뭐 조직 개편하고 뭐 해경을 해체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그래서 있는 그런 거니까요.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대목이 해경 조직이 해체되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 해경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뭐 사직을 당하든 뭐 해고를 당하든 아니면은 뭐 부서 전보 발령을 당하든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해경 조직의 뭐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뭐 공무원들 혹은 간부들이 국가안전처로 이관됐다. 그럼 그게 지금 사실은 해체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는 오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폐하가 굉장히 퓨어한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유가족도 순수한 유가족만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순한 걸 싫어하시죠. 해경도 순수한 해경을 골라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순수 해경과 불순 해경으로 나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주말 이틀 토일에 이루어졌던 이 경찰의 연행, 검문 검색 이런 거 모두 다 이제 순수한 시민과 불순한 시민을 구분하기 위한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순수한을 이제 선호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해경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던 소속원들,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 분포하는지 그 서식지를 잘 추적해야 되는 거지, 생태계상에서. 그럼 뭐 그 해경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버지 고향이 전라도다 이러면 이제 야 너 아웃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될까? 순수 혈통을 가려야 되잖아요. 순수한이 네. 아리안족처럼. 네. 그렇죠. 혈통을 중시하니까. 순수한이 혈통의 순수성이다. 그리고 또 뭐 해경 해체 문제 뭐 이렇지만은 진상규명 문제 또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얘기 있고 특검 얘기 있고 뭐 다 그렇죠. 언급이 되었어요. 특례법, 특별법 다. 근데 단서가 딱 붙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지금 연락 얘기하고 있잖아. 5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죠? 근데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저는 확실히 하겠다는 의사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일단 기술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상상의 나를 펴서 지금 문학 뭐 서신을 작성해서 읽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 다
들어가 있는 깨알 같은 내용들은 사전 검토가 다 됐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예를 들면 오늘 딱 이제 실검에 뜬 게 김영란법이 뭐지? 사람들이. 김영란법 이 자체가 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 이해 충돌 방지법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2012년에 김영란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이 발의했어. 근데 올해 2월에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그랬어요. 네, 그렇죠. 국회 특권 내려놓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영란 위원장이 작성한 초안이 있고 그게 정부에서 이 손본 정부 개정안이 있단 말이에요. 누더기안이 있죠. 근데 그 누더기안을 통과시키자가 새누리당 의견이지. 그리고 이제 당시 민주당은 김영란 초안으로 가야 한다. 이 의견이 해결이 안 된 거거든. 근데 오늘 대통령이 김영란법 아직 국회가 통과 안 시키고 있는데 이 국회에 책임을 넘긴 미루고 거지. 이거 빨리 통과시키는데 협조해 주시오. 그럼 지금 이게 원안일까요? 아니면 정부 재편 아닐까요? 원안이니까 세안이죠. 그렇겠지? 세안. 네. 그러면 그게 뭐 얘기 하나만 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은근슬쩍 여기다 이제 뭐라고 끼어팔기 한 거예요, 그죠? 슬쩍 여기다 떠밀어가지고. 뭔가 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특별법이니 뭐니 이건 다 오히려 수사다. 왜냐하면 국회에다 갖다 놓고 국회에서 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이거는 빼자, 저건 넣자, 이럴 국회로 이제 다 공 넘겨놓고 시간은 질질 끌어지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해경은 해체되고. 우리 폐하는 의회주의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결정을 늘 따르시죠. 따르신다고 했죠. 중요한 거는 또 의회 동의 묻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알아서 그냥. 그러고 이제 결정하나. 국회에 다 책임 떠넘기고 자기는 또 발 뺀다는 소리밖에 더 되냐.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해경이고 뭐고 하여튼 다 뭐 대통령까지도 조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뭐 그다음에 해경을 해체하건 국가안전부를 만들건 뭐 철을 만들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뭐 타임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일지. 아까 김영란법이 2012년에 발의가 된 거지. 네, 발의가 됐는데 지금 벌써 2년이 그냥 공회전하고 있는 2년이 공회전 하다가 올해 2월에 처리하자 그랬는데 역시 이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처럼 막 던지는 것 같아. 그지 않아요? 느낌이? 뭔가 좀 우리는 그래도 좀 생각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그렇게 막 던지진 않아. 아니야. 우리한테는 기춘이 형이 없어. 우리는 정리가 안 돼. 제가 보니까요. 저는 확실한 걸 봤어요. 그 지난주에. 사진 네. 페이스북. 이분이구나. 미사 기춘형님 박 대통령이 미사에서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뭐냐면 이 성당에선 내 탓이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가슴을 3번 친단 말이에요. 그걸 하셨어요. 그죠? 그럼 뭐 다른 근데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하던데요, 뭐. 그 사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형은 로맨스를 너무 좋아해. 아니야, 로맨스 아니야, 이 얘기는. 두 명의 인물이 한 화면에 이제 잡히게 될 때. 그렇지.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클로즈업이란 말이야. 포커스가 어디에 가는가. 거기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냐, 조연이냐가 정리되는 거야. 그죠? 적어도 그 장면 내에서는. 연출자의 의도라는 게 있다면. 네, 어디로 초점이 가는가. 네. 근데 보면 초점이 분명하게 나눠지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느낌이 딱 그분한테 가더라. 기충이 형님. 형님은 그것만 보셔서 그래. 그런가? 이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왜냐면 우리 행동대장은 기춘이 형님을 매우 흠모한다. 그럼. 이걸 알지? 근데 그걸 또 구원파에서도 솔직히 기충이 형님이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올 타이밍이에요. 옛날에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이 전체 사건을 놓고 보면은 기충이 오빠가 주인공이 될 타이밍이 아니잖아. 아니, 나는 구원파의 이 성명을 보고 구원파의 그 조계웅이라는 되게 젊은 분이 대변인이에요. 좀 봤어요, 그거. 약간 보면 우리 이 행동대장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괜찮게 생겼어. 그러고 되게 이 말도 잘해. 근데 심지어 목소리가 배우 이선균 씨랑 똑같아. 비슷하다. 그래서 나 라디오에서 듣다가 왜 이선균 씨가 구원파야? 뭐 이랬는데. 좀 설득력이 있어, 몰입감이 있고. 이건 이선균 씨 죄송합니다. 뭐 음색이 비슷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그 성명 내용을 보면 그 내용보다 또 이 어머니회에서 발표한 다른 성명이 있는데 거기서 참 재밌는 게 그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얘 이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성명인데 거기서 보면 마치 평행이론처럼 이 평행이론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평행우주 이론, 이 패러렐 이 월드 시어리 이거를 도입하면서 오대양 사건 때 법무부 장관을 하던 김기춘 씨.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를 구원파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김기춘 현 대통령 비서실장. 이 두 개가 평행이론처럼 닮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자를 지목을 한 대목이죠. 아, 그렇죠. 구원파 입장에서. 백성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표현도 재밌어요. 저는 이번 뭐 여러 가정에 여러 가지 구호들이 나오고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일 뭔가 뭐라 그럴까요? 아 이거 대단한데라고 생각했던 구호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구호가. 아 이게 누구 문제인 건지가 일단 정확하고. 행동대장 눈빛을 보면 네. 지탄받을 만한 게 왜? 구원파에 지금 홀린 것 같아요. 나도 구원파인가? 형해 막. 저는 구원이 안 돼요 인간이. 그다음에 갈 때까지 가보자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갈 때까지 가보자는 아 우리 2판 4판이다.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번에 또 안 나간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리고 이제 둘이 뭔가 엮여 있는 거죠 지금 김기춘 실장과 그 과거의 악연 말고도 너 우리를 친다고? 우리도 다 깐다? 같이 죽자, 씨발. 이게 팩트들이 뭐 이런 거 좀 있잖아. 취재가 되면 네. 다음에 오늘은 이제 대국민 방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 금수원과 구원파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한번 이거 파야 돼. 퍼즐을 맞춰서 파야 되는데 재밌는 게 지금 예를 들면 SNS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이 났잖아요. 세월호 가지고 이제 이 원색적인 색깔론들이 막 나왔잖아. 이제 시작한 거죠. 초기부터. 지금 뭐 시발단들 다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무되는 걸 이제 보는데 또 박원순이 얘기 나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정몽준 아저씨가 너무 잘생기고 말을 잘한대. 뭐 이제 시끄러운데. 야, 밥은 잘 드셔. 밥은 진짜 잘 드셔. 무슨 밥. 그러니까 저번에 오해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섬이 코스프레인 줄 알았는데 원래 많이 많이 드시는 거야. 원래 양이 좀 크신 거야. 이제 확인됐어. 이제 이 진정성이 확인된 자, 거예요. 정몽주 후보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풀렸어요. 많이 드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거기 어떤 이야기들이 물타기가 되냐면 97년에 세모가 부도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병헌 회장이 계열사를 다 이렇게 유령회사처럼 분산시켜서 회사의 자산을 다 보존하면서 다시 뭐 아이원아이 홀딩스 등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하필이면 이제 IMF 직후였고 DJ 정부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피아, 해피아 대부분 또 유병헌 회장의 유병헌 키즈, 유병헌 장학생 이런 사람들이 다 DJ 때 이제 긴밀한 커넥션을 갖게 됐다. 정재계 유착이. 이렇게 이제 지금 유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그런 작전 쓰는구나 이제. 그건 이제 제2기가 그때 다시 재활동을 한 것은 맞지만 원류는 전두환 장군 일파와 결탁이 된 거고 지금 그 이전으로 가면요. 이게 굉장히 이거는 추정이에요. 이건 추리기 때문에 제가 팩트라고 얘기 못 드리는데 모 블로그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종교인이잖아. 최태민 목사와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나와요. 그런 설들도 좀 횡행 돌죠. 그럼 이런 설들도 나오는 걸 보면 한번 이제 이것도 뭐 이 취재 가치가 있는 건가 하고 누군가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 유신 말기, 그 다음에 5060 그리고 나서야 이제 YS 정부 때까지 유지가 되다가 DJ 정부 직전에 망하고 DJ 정부 때 다시 이제 재기한 거죠. 그건. 재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파편화시켜서 보면 이 세모그룹의 지금 후신까지 포함해서 역사가 길기 때문에 구원파의 역사가 다 걸려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라고 혹자는 얘기하고 뭐 신학계 내, 종교계 내에서는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90년대 초반에 영생교라는 또 기가 막힌 유명한 데가 있죠. 영생교가 지금 오대양 사건하고 굉장히 닮은 꼴이거든요. 규모는 더 작지만. 근데 영생교는 1981년에 생겼는데 승리재단이야. 근데 당시에 국내 신흥 종교는 모두 다 뭐냐 하면 멸공과 반공을 끼고 시작을 해요. 네. 통일교도 그랬어요. 통일교 그 초기에 지금은 많이 세련됐지만 이 스피커 큰 거 달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멸공, 반공 그러다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94년에 이제 김일성 주석 사망하니까 통일교가 제일 먼저 조문을 가. 박보희 당시에 세계일보 사장이 조문 가가지고 야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커넥션이 네트워크 작동을 하지? 막 이러는데 구원파의 주장을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저도 한번 귀 들어봤어요. 뭔 소리나 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정신병자들이 막 횡설수설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논리정연하죠. 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오대양 사건 당시에 당신들이 자기들이 김기춘 실장의 어떤 이런 공작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당히 그럴듯하게 제가 들리는 게 뭐냐면. 아니, 나는 그렇지. 행동대장이 여기에 혹쏠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기춘이 형의 프로젝트를 보면 작년 내라는 뭐랑 올해 구원파랑
모델이 굉장히 잘 맞있어. 모델링이. 근데 이게 역사성이 있잖아요. 우리 기춘 오빠는 예전에 그때 털었어요. 내라는 것 때. 기춘 오빠가 등장하시는 시점이 어떻냐면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등장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렇지. 처음 등장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범인을 자백을 받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어떤 중심부로 진출하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어떤 그런 약간 의심스러운 대목마다 이분이 등장을 하신다는 거야, 문제는. 어떤 공작적인 거나 이런데. 그래서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나오죠. 저 오대양 사건은 뭐 과연 공작이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그 유명한 정치적인 사안 아니니까. 예,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 그렇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러니까 기춘형님이 일선에 나오시면 항상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내라는 목까지도 이분의 등판과 함께 나타난 사건이야. 그렇지. 그러다가 제가 어제 본 그 사진에 꽂힌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이제 제가 사진 예술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잘 보세요. 대통령하고 유병헌이야? 사진 예술. 대통령하고 비서실장하고 같은 라인에서 사진을 찍히기 어렵습니다. 근데 조직 구조상 기춘형님이 좀 억울하실 만은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표를 한번 썼잖아. 근데 수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있다가 그분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거 그렇지. 아니에요? 뭐 누가 잡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회의가 2개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폐하가 대국민 담화 끝나시고 이제 무대 뒤로 총총총 이제 사라지시지 않습니까? 길을 잠시 못 찾으셨지. 네.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 몰입하느라. 그럼 이제 그걸 뭐 감정 동화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어 배우들은 확 몰입이 되면. 근데 눈물 진짜. 눈물이 앞에 가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쏟아지던데? 약을 너무 세게 썼네. 이 안전행정부가 작살이 났잖아요. 그렇지. 지금 부서가 없어질 지경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강병규 장관이 그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요. 물론 화상으로 했겠지만.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뭐 대책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부처를 3갈래 4갈래 정도 쪼갤 지경이면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렇지. 장관이고. 아니 불러다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하잖아요. 지침을 주던가. 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무슨 회의가 열렸냐면 이제 기춘형님 주제로 이제 그 청와대 이제 실장들이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뭐 5대 과제 27개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회의가 좀 먼저였던 거죠. 네, 앞으로 계속 쭉 짜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개각 뭐 어떤 국가안전처 신설 이제 이런 와중에 심지어 이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도 다 배제돼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현업에 뛰는 사람들 얘기는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건 저리. 제 생각에는 뭐 당장은 이제 해경 없애는 건 그러시면 일단은 뭐 과도기 체제로 경찰로 넣었다가 다시 뭐 국가안전처로 보내시든가 뭐 이런 그러면은 주무장관이 그게 가능하지 않다. 현재 뭐 의견 수렴을 해야 되잖아. 뭐 이런 보고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강병구 장관이 뜨거라 해가지고 회의한 걸 보니까 회의에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야,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고. 지금처럼. 동요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지. 당황하지 말고. 안내방송한 거구나. 가만히 있으라. 당황하지 말고 청와대 지시를 잘 따라라.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패턴이 그대로 가는 게 지금 사안이 크니까 사람들이 좀 격분하고 흥분하고 그 다음에 뭔가 센 요구를 하고 답을 내시오, 답을 낸다 뭐 이렇게 돼서 그렇지. 사실은 저 때랑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진영 복지부 장관이 잘려나갈 때. 그건 개견죠. 그때. 그때 보면은 그래 누구 개기는 사람이라도 있었던가. 아니 그래. 얘기 좀 합시다 그러고 장관이 가면 아무도 안 만나죠. 그 장관이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복지부 안 하고 뭐 또 청와대 안 하고 지금 이제 저 노인 기초 연금 주는 거 하고 국민연금 연계 방안이 의견이 달랐던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협의를 해서 주무부처가 복지부니까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꺼져?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때.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해요,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합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어떤 사진이었나? 국무회의였나 뭐였나, 이렇게. 영상이죠, 영상. 받아쓰기 하고 있는데, 딱 한 분만. 기춘형님. 딱 한 분이에요. 고개를 들고 있는 분이. 그때 폐하도, 하여튼 밑에를 좀 보고 있어, 사진에서. 폐하는 수첩을 봐야 되니까. 수첩을 읽고 있고. 딱 한 분만 뭐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적어야 되는데, 다. 아니야. 기춘형님은 역할이 잘 적고 있나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 감시하는 그래서 나중에 폐하께 보고해야지. 저 놈은 안 적었다, 이 놈은 적었다. 왜냐하면 지금 국무위원들의 생존 방식이 적자 생존이잖아요. 잘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럼 안 적는데 살아남는 그분이 진짜 대장인 거지. 그분은 역할 자체가 모니터링. 저는 그래서 단장, 이르는 사람. 이 과정에서 이제 저게 몸통이 들어갔다, 저는. 갈 때까지 가보자. 기춘형님. 근데 그걸 갈 때까지 가봐야 돼, 지금. 그걸 몰랐어? 오빠. 기충 오빠.
그거는 뭐 그러면은 저 대국민 담화는 누가 작성했다? 오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마지막 리허설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미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이런 중요한 좀 빼셔야 되기 때문에 뭐 본인들 말로는 눈이 들어오실 때부터 촉촉하던데. 네.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수준의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 국가를 개조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개각 내지는 뭐 부처 옮기는 거 이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 건 맞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꼴랑 이제 뭐 청와대 실장들 몇 명 딱 모여가지고 이미 설계들 다 해놓고 통보하는 거잖아요. 야, 이 모드로 계속 가면은 결국에는 지금 발표되는 모든 대책들이 결국엔 왕권 강화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폐하가 이제 오늘 그 5급 공무원 이상은 5대5로 맞추자. 지금 고시로 뽑는 현행 제도로 손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뭐라고 그랬지? 중앙선발시험위원회 뭐 이런 거. 과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민간 인재들 고시생 5대5로 이제 섞겠다. 민간 출신들을 선발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거꾸로 말하면 다 낙하산 꽂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뭔 얼어 죽을 선발이야. 내정 다 해놓고 이력서 받고 통과시키는 거지. 그럼 인재도 폐하 사람으로 꽂아. 그다음에 새로 뭔가를 만드는데 국가안전처 여기도 천상 낙하산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을 뿌리는 것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아까 왕권 강화라는 얘기처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두 사람이서 이걸 다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왕권 강화가 아니라 저는 환권 강화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수족으로 부릴 장관들이 몇 명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자회견 해야 되잖아요. 몸빵할 사람들. 그다음에 그 오다는 이제 청와대 뭐 실 정도급에서 이제 전화해서 오다를 때리면 되는 거고, 치안이야 이제 국가안전처 여기하고 이제 경찰 쪽에서 담당하면 되는 거고. 전 그래서 앞으로 일들이 좀 예측이 돼요. 빠진다. 오늘 이제 방화만 봐도 느껴지는 건데 이제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까지가 하실 수 있는 것에.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안 됐잖아요. 아, 그래요? 진짜? 희생자 가족들부터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냈고. 지금 미개한 국민들이 의견이 있어? 미개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렇게 많아, 미개인들이. 네. 난리가 나 있는데. 뒤집으면 그러면 개미구만, 이제, 개미. 눈물도 흘리시고 하실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야, 지금. 그런데 국민들은 만족을 못 해요. 그럼 계속 또 뭘 할 거라는 거야.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국민들이 미개해. 나는 어젯밤에 100명 학생들이 용혜연 학생인가요? 용혜원 학생. 나왔나 지금? 나왔어요? 아니 지금 면회되는 사진까지 오늘 봤는데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48시간이면 좀 있으면 나오겠죠. 내일까지 가겠다. 내일쯤 나오겠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 페이스북에 또 절절한 글을 남기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 뭐 처참하게 여학생들이 끌려가는 굉장히 경찰이 추태를 부리는 장면까지 막 나와서 격분할 일인데 어제 밤의 느낌으로는 이 17일 밤에 저러고 18일 밤에 저러고 역사적인 날짜가 날짜인데 저러고 있으면 지금 뭐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광주에 가서 푸대접 받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야당도 없고 막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러면서 대국민 담화가 다가오는데 지난밤에 새벽 한 2시 3시까지 잠을 못 이루는데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 아니야? 막 분위기가 이랬는데 눈물도 흘려주시고 사과도 하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평화로워지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엄령도 안 되고. 형님. 기춘 오빠가 몸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빠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일 중동에서 돌아오셔서 정말로 뭐 알하드 무스타파를 총리로 꽂으셔도 원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포인트는 기춘 오빠가 이걸 총지휘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럼 오빠 스타일로 갈 거다 이거는. 뭐 앞으로 21세기에도 과거 장식을 하실진 모르겠는데 이분 스타일이 있어요. 유서가 나오거나 결안이 나오거나 요런 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뉴스인데, 삼성 서비스 노조. 시신 뭐 탈취한 양산지 회장. 유서가 나왔잖아요. 딱 90년대 분위기야, 그것도. 정말. 유서가 나왔는데, 이 2014년에 시신 탈취, 경찰에 의한, 이게 말이 되느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정말 20세기 후반에 나온 모든 말도 안 되는 기법이 다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서 대피 사건도 지금은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이게 조작된 거다. 근데 그 당시 유서 대피 사건이 공안 정권으로 가는 이게 발판이 됐단 말이야. 그게 터지고 나서 이제 싸그리 잡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정원식 결혼 사건이죠. 총리한테 결혼 던져가지고 뭐 외대생들 완전히 아작이 나고. 그렇지. 그리고 또 싹 잡아가고. 그때 유행했던 게 이제 정원식 계란 부침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이 완전히 공안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공안정국의 느낌이 와요. 주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슬슬 잡아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가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무 이제 명분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마구잡이 때려잡을 정도로 무식하진 않다. 그래서 뭐가 하나 들어올 거다 저는. 50 때와는 다르다. 네, 이분의 방식은. 네, 뭔가 좀 재밌는 게 하나 등장을 하고 그런 걸 매개로 해가지고 공안정국으로 급격히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재밌는 거를 만들 소재들이야 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잖아. 뭐 요즘 뭐 좀 그것만 봐도 있어요. 북한은 자꾸 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한테만 때려. 아, 근데 왜 그 새끼는 안 잘라? 국방부 대변인, 야, 계속 간섭되잖아요. 나 때려봐, 나 때려봐. 변태 같아, 변태. 네. 근데 그것도, 이게 저는 21세기판 총풍 사건이다. 총풍 사건은 돈 주고 이제 총 쏴달라 그런 거잖아. 선거 앞두고. 근데 이제 돈으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예요. 깐족 기술. 근데 이게 나는 요새 제일 무서운 건 그런 일련의 흐름들, 정말 좀 이게 공포 정치가 강화되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 자위권 그쵸, 강화인데 그쵸. 미국이 대지지 환영을 하면서 한미일 공조 체제를 만드는 게 네. 제일 섬찟한데. 뭐 동아일보에서도 굉장히 옹호하는 기사를 좋대? 내고 그랬던데요. 네, 예. 좋은 현상이래. 좋아하던데요, 동아일보에서도. 동아일보야 뭐 그 얘기께서 하신다면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신문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국가안전처 그 문제도 사실 이런 이 주변국 움직임들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좀 연관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야. 국토안보부가 등장했던 배경이 사실 테러와의 전쟁, 그다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패권주의와 연결이 됐던 것처럼 일본의 재무장,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 여기에 괴물과 같은 어떤 기능을 가진 안전처의 등장. 이는 과연 무관하다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의심스러운 되겠네. 거지. 아주 좋네. 뭐냐면 일본의 해상 재난 시 구조율이 96%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다. 해상 안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일본의 이 해상 자위대로부터 구조 기술을 전수받는다라는 명분하에 이 해상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겠구나. 혹은 독도를 훈련지로 쓰든가. 뭐 합동훈련 정도는 하겠죠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폐하가 오늘 담화 불쇼하시면서 어쨌든 뭐 포인트를 왕권 강화로 잡으셨으면 뭐 그 다음은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이제 왕권 신수설 뭐 이렇게. 신으로. 뭐 그건 이미 나와 있잖아. 반신반인이지. 이제 명문화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아버님이 반신반인이시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반반신 반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혼혈인종이 많은 쿼터? 미국 같은 이민 사회에서는 쿼터지 지금 쿼터. 왜냐면 하프의 이제 후예니까 쿼터. 쿼터. 네. 쿼터가 쿼터가. 오마이갓이다. 수족 4개 중에 하나만 신인 거지. 손 한 오른손이든가 왼발이든가. 제가 보기엔 눈이 신이신 것 같아요. 눈 쪽으로 눈 쪽에서 뭐가 다 눈 쪽으로 이루어지고 쏠렸어. 있어요. 역사는 눈에서 다 이루어져요. 레이저로 나오고 그리고 막 다 눈물도 집이 쏟아지고 뭐. 집. 근데 요즘 왜 이렇게들 울어요 이분들? 우리 저 다 정몽. 정몽준. 그러니까 오늘의 유행어는 정몽즙 박근액 네. 있죠. 뭐 까나리 액전도 아니고. 이분들 왜 이렇게 울어? 나는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면 선거를 앞두고 이분들이 계속 지탄받았던 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 초기부터 중반까지 공감 능력이 없냐. 공감 능력이 없냐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게 감성이 작동해야 되는 거잖아. 감성이라는 게 인간의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슬프다, 기쁘다, 뭐 분노한다, 화난다. 뭐 근데 정몽준 의원은 그런 거 치고는 세월호 때문에 운 것도 아니고 자기. 오늘 대박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관훈클럽 토론 봤는데 너무 재밌어. 색깔로 막 네거티브로 막 가. 박원순 시장이 약간 뿔났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칠선 의원이나 되신 분이 그래도 나는 품격이 있고 이렇게 저 정책 가지고 토론할 줄 알았더니 해도 너무하신다. 그러면서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줄 아느냐. 나도 가진 거 많다. 왜 지금 떠돌아다니는 시중에 얘기 아시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일가를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건 사진이 조태근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 보고 내가 빵 터졌는데 뭐 등산인가 주말에 네. 만났는데 이 박원순 후보가 네. 정몽준 후보한테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정몽준 후보가 내 얼굴이 좋아 보여서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물어봐. 진짜? 병 걸리셨어요? 어법도 비슷해. 정몽준 의원의 말투가 있잖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어눌하게 아유 뭐 이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내 얼굴이 좋아 보이면서 뭐 당신이 기분이 나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되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되게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뭐 좀 이렇게 이제 흐지부지 끝나는데 거의 깡패야 분위기를. 아니, 근데 제가 그거는 박원순 시장님께, 코치 하나 해드리겠어요. 다음부터 이제 정몽준 후보를 만나실 때는 밥을 퍼가세요. 네? 그럼 기분 좋게 우리가 담화를 할 수가 있어요. 고봉밥을. 그래야. 네네. 그렇지. 밥을 한 사발 그냥 밥통째 들고 가면. 그러니까 이제 오가는 이 정말 머슴밥에 싹 트는 우정과 사랑. 이런 어쨌든 뭐 밥퍼몽주는 인정.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정말 많이 드시더만. 밥만 많이 푸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찬도 많이 퍼. 아, 요 하겠는 게. 그래서 다퍼몽준 선생님으로. 다퍼몽즙이라고 하죠. 다퍼몽즙. 배식계의 큰 손은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드시더라고, 그분이. 네. 아, 그런 분이 아버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많이 먹잖아요. 아, 배고파? 미개하다. 나 아이, 매우, 배고파? 나 매우, 아, 미개. 매우 미개하고 매우 헝그리해, 지금. 아, 네. 오늘 참사 34일 만에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방화 불쇼 잘들 지켜보셨나 모르겠네요. 아, 방뇨는 취소입니다. 이 대목에서. 네. 비겁하게. 나도 좀 살자. 예, 고소비 먹을까봐. 네. 고개도 숙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뭘 해체도 한다 그러시고, 조직 개편도 한다고 그러시고, 뭔가 대단한 어떤 걸 하시는 것 같이 보였긴 했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정부 관계자 중 그 누구도 책임지겠다 지목된 사람이 없고요. 가장 시급한 18명이나 남은 실종자를 어떻게 찾겠다라는 대책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들 옥죄고 촛불 시민들 연행하는 모습이 이 방화성 눈물이라는 워터프루프 화장품 뒤에 가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딱 하나 묻고 싶어요. 만약 지금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 아니었다면 과연 여왕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고개라도 숙이시고 눈물이라도 흘리셨을까요? 요정이 그거를 의심하네. 흘리셨겠죠. 아, 그래요? 그럼. 아, 눈이 신이라니까. 눈이 반신반이냐? 짜면 나와요. 꼭지 열면 쭉. 정확한 타이밍에 두 줄로 쭉. 두 줄로 쫙. 네. 여왕님이 아랍에미리트로 떠난 1박 2일간 우리 또 춘우라버니께서 또 어떤 카드로 분노한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약을 치실지 벌써부터 우려스럽습니다. 5월 19일 오늘따라 전국에서 하루 종일 발전소 터지고 학교 불나고 이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예, 난 방화- 야산에도 불났어요, 광. 아 그래요? 네. 네, 야산에도 불나고 난 밤에 고등학교 불난 게 제일. 얼른 봐봐봐요. 예, 불난 사건들이 네. 줄을 이었는데요. 이런 사고 대한민국에서 전해드린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국민들 가슴에 연쇄 방어하고 계시는 이 박근혜 정부 제대로 개조 좀 해드려야겠죠? 또 다른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촛불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쏟아져 나와 끝.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직 속보 이후에 안 나왔어. 시간이 한 1시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났는데 네네.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이게 전원 구조라 그래도 못 믿어요. 아, 아직도 그렇구나. 역대급 믿을 수가 없어. 대한민국. 국보급 오버가 한번 나오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